반갑습니다. 동해학대학교 보건행정과 김대환 교수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병리학 14주차 2차 시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습진성 피부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진, 엑시마는 피부 질환의 일종으로 초기에는 가렵고 발적이 이제 빨개지는 것이죠. 붉게 되는 것, 발적이 있으며 피부병의 모양이 습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습진이란다. 좀 습하게 보이나요? 조금 습해 보이죠? 좀 이 습기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좀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죠. 음, 특히나 이제 모양이 이게 동그랗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화폐 모양 피부염 해서 너뮬라 더마타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름물질, 농포성, 부종성, 진물이 흐르는 수가 있고요. 분포는 불규칙하며 형태 매우 다양한 모양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진은 특히나 20에서 45세 사이에 많이 생기고요. 피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건강에 해로운 식단, 유전적 소인이 사실 좀 커요. 그리고 위 질환도 이러한 습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뭐 연고 바르거나 비타민, 진정제 또는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호전이 되죠. 자, 그래서 화폐 모양 피부염, 느뮬라 더마타이시스는 팔뚝이나 정강이 동전 모양의 물집 모양, 습진 같은 병소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그죠? 상당히 동전 모양의 습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접촉 피부염, 컨택트 더마타이티스는 못이나 나무 또는 고무, 화학품, 화장품 또는 염색약, 금속, 방부제, 약재, 옥나무, 그죠? 옥독이라 하는데 옥독에 걸리면 상당히 가렵거든요. 이런 것들도 피부에 염증을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누가 이러한 접촉성 피부염이 있느냐는 직접 대해봐야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죠? 한번 내가 좀 고무에 대이면 고무에도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뭐 90%는 괜찮아도 내가 10%에 들어가서 이런 피부 염증이 생기더라 하면 그 고무를 조심해야 되겠죠? 피부에 닿는 것을. 나무도 그렇고요. 못도 있습니다. 화장품도 화학물질 이런 것들도 생긴 사람이 있고 안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속 재질 같은 경우에 귀걸이, 그죠? 귀걸이, 친구들은 진짜 잘하고 다니는데 나는 했더니 귀가 막, 피부염이 생기면서 막 가렵고, 그죠? 물집도 잡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그러한, 그 철에 대한 또는 못에 대한, 접촉 피부염 질환이, 피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노출에서 자극 또는 민감한 항원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발진을 우리는 접촉 피부염, 컨택트 더마타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 알레르겐은 알레르기 물질이에요. 알레르기 물질을 이렇게 대었더니 손가락만 대었다고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쪽에 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이렇게 문질러지면은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정상 피부가 되는 것이고, 그죠? 비알레르기성은 알칼리성 세정제나 산성 세정제가 원인일 수 있다. 알레르기성은 민감한 항원이 특정 림프구 면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계속적인 항원의 접촉은 림프구가 화학물질 자극에 이완, 염증 형성, 부종, 물집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진단은 의심되는 항원의 패치를 도포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요런 거 테스트 할 수 있어요. 테스트 하는 것도 병원에서 하긴 하거든요. 그러한, 항원물질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거. 항원물질들을 도포한 패치를 딱 붙여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물질이 내한테 안 맞다 하면은, 평생 동안 좀 멀리 해야 되겠죠. 치료는 자극원이나 민감원을 피하고,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면은, 낫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이 되겠습니다. 에이토픽 더마타이티스가 되겠죠. 아토피는 피부와 혈류의 항체가 존재해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혈관 운동성, 코염 같은 적극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전적 경향이 아주 셉니다.
유전적 성향 때문에 어떤 애기들은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한참 우리 몇 년 전에 아토피 피부염이 막 이슈가 될 때는요. 이 애기가 초등학교까지도 계속 이런 피부염을 안고 간지러워서 계속 끓고 막 피가 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도시를 떠나가지고 그죠? 촌에 있는 초등학교 가가지고 공기 좋은 곳 그리고 공기를 바꿨더니 이 아토피 피부염이 깔아앉는다 막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도시에서 벗어나서 부모까지 다 이렇게 농촌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유전적 경향도 크고 주위 환경적 요인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괜찮아, 어떤 애기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굴, 무릎, 그죠? 그래서 팔꿈치 이런데 심하게 가렵고 각질 벗겨지는 염증, 홍반, 삼출물, 부스럼이 특징입니다. 성인에서는 부스럼과 피 증상, 성인 아토피도 있나요? 있죠. 예, 성인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잘 모르셔서 그렇지 커서도 뭐 20대 됐는데도 20, 30대 됐는데도 이 아토피 때문에 계속 치료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치료는 알레르기 원 확인해서 피하는 게 좋은데 이 알레르기 원 확인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대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형성되면서 극복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아토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있더라도 크면은 또 이제 내 항체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항원 때문에 어떤 항원이 이 물질이 이 아토픽 원인 물질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고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때문에 이렇다 하면은 우리가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확인하기가 힘든 작업이지만 그게 확인이 된다면 피하면 아주 좋고요. 국소적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연고 또는 항히스타민제, 불호용액, 도포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낫는 경우가 있다. 지루성 피부염은 seborrheic dermatitis 해서 머리, 이마, 겨드랑이 등이 피지의 분비가 많은 부위 잘 발생하고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마르거나 습기가 있고 기름기 있는 비늘과 노란색 딱지가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에 좀 노란색이 약간 있죠. 이런 부위에. 그래서 급성 삼출액과 감염 결과로 2차적인 다발증이 있을 수 있다. 치료법은 뭐 좋은 샴푸, 국소적 입안용 뭐 이런 스테로이드, 국부적 항생제, 기초적인 전신 질환의 적절한 치료, 발한과 외부 자극을 피하는 것이 또 이러한 지루성, 이러한 농이 조금 있는 노란색 딱지가 있는 피부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굳은 비늘 질환이 되겠습니다. 건선, 소라이아시스. 여기 앞에 P가 X, 발음이 없어요. 무발음. 소라이아시스라 하고요. 만성 피부 질환이 되겠습니다. 홍방과 인설. 앞에서 이야기했죠. 비늘, 가루설. 가루가 비늘처럼 벗겨지는 거예요. 이러한 인설이 주 증상으로 주로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이런 데에 주로 소라이아시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피부가 많이 접히는 곳, 그죠? 목 밑에도 많이 이렇게 목을 많이 움직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죠? 이렇게 건선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거에 약이나 피부 외상, 알코올, 그 원인이 약을 잘못 섭취를 한 경우도 있고요. 피부 외상이나 알코올, 스트레스, 비만, 유전적 소인, 내분비 장애,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징은 정상 피부와 경계가 뚜렷하며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 병변의 형태에 따라서 판상, 관찰부, 피부가 접히는 관찰부라는 게 피부가 자주 접히는 부위를 관찰부라 그래요. 물방울량, 농포성, 홍피증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피 치료는 국소치료, 광선치료, 전신치료, 생물학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박탈 피부염이 되겠습니다. exfoliative dermatitis.
자, 긁은 상처. excoriation은 긁히거나 박리 화학적 고열에 의한 화상 같은 외상. 그죠? 화상 입은 것 같죠? 그리고 신체 표면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데 박탈 피부염은 과도한 피부 박탈과 박리가 특징. 화상 입은 것처럼 과도한 피부 박탈과 박리가 보이죠. 피부의 염증성 질환이다. 그런데 이제 절반 이상이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피부 질환은 이 소인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원인이 정확하게 그게 이제 내적 요인으로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 것가 많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이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알려진 원인으로는 약물작용, 성홍열, 백혈병, 림프종, 전신 피부염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박탈 피부염이 생긴다고 보고요. 치료는 2차 감염 또는 자극 완화. 그래서 이제 2차 감염이나 자극을 완화시켜서 예방하는 것이고요. 수분 균형, 그죠? 체온 안정. 그래서 체온도 안정시켜주고 낮춰주고 그리고 수분 균형, 물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습도도 조절해야 되고 습도도 충분히 적절하게 유지를 해줘야지만 완화가 된다. 장미색 잔빈혈증 또는 장미색 비강진을 하는데요. 피틸라이아시스 로제이시아라고 하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미처럼 생겼죠. 몸통이나 노출되지 않은 신체 부위에 분홍색의 타원형, 비늘 벗김, 반점이 퍼지는 자기 한정성 피부 질환이다. 특징적인 점은 타원형의 반점이고요. 비늘 벗김, 병소, 중정도의 가려움,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장미색 잔비늘증이 되겠습니다. 자, 평평태선, 이칭 플레이너스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비약성, 만성, 가려움성 피부 질환이죠. 그래서 표면에 맑은 회색 선이 있는 작고 평평한 붉은 구진, 반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게 편평태선입니다. 흔한 부위는 이런 손목, 아랫팔, 발목, 배 부분, 엉치뼈 이런 데에 접히는 표면에 많이 이런 태선, 편평태선이 많이 생긴다. 얼티캐리어, 두드러기죠. 긁지 말고 차갑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두드러기 걸리면 뭐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자다가 이 편평태선, 이 두드러기가 나타났어요. 아마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그렇긴 한데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를 먹으면은 두드러기가 납니다. 지금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어릴 때 이제 번데기를 많이 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먹어봤죠.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먹어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가려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잘 안 먹어요. 조심하는 것이 그때 이후로. 근데 그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까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까만색 옷이 나를 낫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옷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차갑게 해준 게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검은색은 상관없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이 두들겨 나면은 끓지 말아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몸을 좀 차갑게 해주는 게 낫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창백한 중앙부와 홍반성 경계를 가지며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나타나는 가려움, 동반한 피부 반응이 되겠습니다. 히스타민제 치료와 알레르기 원인이나 자극을 제거하는 것, 번데기를 안 먹는 것이죠. 저한테는 치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여섯 번째, 물집 질환이 되겠습니다. 천포창 물집증이라 하는데요. 템피거스라고 하죠. 템픽스가 거품이에요. 그래서 거품처럼 이렇게 물집이 잡힌다고 해서 라틴어의 거품인 펜픽스가 펜피거스가 되면서 천포창이 되었죠. 감염성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리고 이 천포창이라는 것은 자연천, 물집포, 부스럼창. 그래서 물집포를 기억하시면 물집증, 그죠? 그래서 천포창은 물집증이다. 즉 자연적으로 수포가 생겨서 부스럼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한 50에서 60대에서 발생하고요.
피부와 점막의 수포를 형성하는 만성적인 물집 질환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입안에 점막의 증상이 생기고 입안 점막에 이렇게 물집이 잡히면서 그죠? 점포창이 생깁니다. 피부에도 수포가 생기고 피부에도 이런 수포, 물집이 이제 딱지로 앉은 것이죠. 치료받지 않으면 몸 전체에 퍼져가지고 몸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 전체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피부에. 그래서 이 물집증이다. 물집이 이제 터지면서 딱지처럼 이렇게 앉는 그죠? 처음 시작은 입안 쪽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다른 면역 체계의 사용으로 정상적인 삶이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뭐 치료하는 것은 스테로이드제를 맞아가지고 면역 억제를 시키면 점포창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표피 및 전암 및 상피암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선곽화증 액티닉 케라토시스가 되겠죠. 자외선에 의한 곽화증이 되고요. 장기간 태양 노출로 피부 바깥층 서서히 국소적 두꺼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각화가 되는 것이죠. 각질처럼 두꺼워지는. 치료 방법에는 외과적 절제, 한냉요법, 국소적인 화학적 치료 등이 존재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외선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양을 보는 게 태양에 이제 피부를 노출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성 곽화증이 있는 사람들은 태양빛에 자외선이 있잖아요. 적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외선이 상당히 피부 깊이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이런 광선에 의한 곽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그죠? 선크림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여름에는 발라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태양에 또 너무 노출 안 되는 것도 이 비타민 D 생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하루에 몇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의 노출이 가장 이상적이냐라고 확인해 보면은 한 20분 정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여름에는 물론 더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10분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봄, 여름, 가을 그걸로 봤을 때 20분 정도 피부가 이 일반적인 태양빛에 노출되면 비타민 D도 형성되면서 건강한 뼈도 형성되면서 이런 질환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20분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너무 오래 할 경우에는 이 자외선 차단제 발라줘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노출은 또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야외 활동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것입니다. 바닥세포암종, 기저세포암종이라고 하고요. 베이설셀 카시노마죠. 표피의 최하층인 기저층, 바닥층, 그죠? 이나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의 악성 상피 종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바닥세포암종이 요 정도 깊이에요. 그죠? 표피 지나서 진피까지. 그리고 흑색종이 가장 깊어요. 흑색종이 아주 진피의 깊숙이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 가장 이제 좀 위험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평평세포 암종은 스퀘이머스 카시노마잖아요. 허파나 피부에 잘 발견되고요. 평평세포의 악성 종양으로 성장이 느린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평평세포암은 좀 더 깊이가 얕아요. 진피의 딱 윗부분 정도까지.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바닥 세포 암종이고요. 그 다음 흑색종이 가장 깊이까지 이 종양, 전암 또는 상피암의 깊이가 가장 깊은 것이 흑색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제트병은 파제트 디지즈, 유방 파제트병, 메모리 파제트 디지즈를 하고요. 40에서 60세 여성의 유방에 유두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유두, 그죠? 유두 일부의 홍반, 미란, 진무름 이런 것 시작해서 점점 퍼지게 되는 이 파제트 병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색소성 장애가 되겠습니다. 과다색소 침착 질환을 살펴보면요. 우선 주근깨와 기미가 있습니다. 주근깨 프레클이라 하고요. 일정한 크기의 작은 갈색 반점이에요. 일정한 크기, 작은 갈색의 반점들, 이게 프레클, 주근깨라 하고요. 햇빛 노출에 의한 피부의 갈색 또는 황갈색 반점으로 주근깨에 유전되는 성향이 있으며 머리카락 붉은 사람에게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도 이제 머리색이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제 백인 같은 경우에 붉은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빨간 머리 N 보면 그죠? 많이긴 합니다만은 빨간 머리잖아요. 그 친구 주근깨 심하게 이제 그림 자체에도 찍혀 있잖아요. 이 붉은색의 머리를 가진 친구들이 이런 주근깨가 많은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다른 황인종에도 주근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햇빛 노출이 아마 원인이 아닐까라고, 그리고 또 그러한 유전적 요인이 조금 있는 경우에 이러한 주근깨가 생길 수 있고요. 지나친 햇빛 노출 피하고 피부 자외선 차단제 로션을 꾸준하게 바르면 훨씬 개선이 돼요. 거기에 반해서 기미 멜라즈마는 불규칙한 모양의 넓은 갈색 반점이에요. 규칙하지 않죠? 그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넓은 부위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멜라즈마는 임신 마스크라고도 합니다. 임신과 관련이 좀 크겠죠. 불리는 기미는 앞이마, 뺨, 코에 생기고요. 검은색 또는 갈색으로 착색되며 흔히 임신 또는 경구 피임약 복용도 영향을 줍니다. 그 임신과 경구 피임약의 특징이 이 호르몬을 건드리는 것이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미는 임신을 한 분이나 또는 경구 피임약 때문에 많이 생기고, 물론 그 이외에도 유전적 소인 때문에 이러한 기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은 일정한 크기가 똑똑똑 찍힌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주근깨가 되고요. 크기가 좀 더 흐릿하고 크기가 이 넓은 반점이 생기면은 기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소 침착 저하가 원인이 되는 것도 있어요. 색소 침착 저하 질환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백색증, 알비니즘, 그죠? 이건 선천적, 유전적 멜라닌 색소 결손이에요. 그래서 전신적,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 부분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전신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이제 백인이다 보니까 이 백색증이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지만 흑인, 황인종 이런 데서는 그 부위가 희다면은 그 부위가 이렇게 딱 그 부위만 하얗게 보이는 것이죠. 또는 얼굴이나 형태는 동양인 또는 흑인인데 몸 전체가 알비니즘, 백색으로 그죠?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신성 백색증, 걸리지 않은 창백한 피부가 특징입니다. 흰색 머리털, 눈썹도 희고요. 속눈썹도 혀요. 털이 다 희다 보니까. 분홍빛 눈, 눈떨림, 난시, 수명이 뭐냐면은 눈부심을 수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빛에 상당히 약해요. 수반하며 햇빛에 심하게 걸리기 쉽고 피부암, 광화학선 작용에 피부염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햇빛 노출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알비니즘, 백색증 환자들은 햇빛에 일반인보다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면은 이 광선에서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눈부심, 뭐 수명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햇빛을 좀 조심해야 되는 백색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백반증 비틸라이고가 되겠습니다. 색소가 완전히 탈실된 반은 뭐냐면 얼룩반자예요, 한자로. 얼룩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흰색 얼룩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흰색 얼룩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피부색은 이 색이에요. 약간 더 검은색이죠. 그런데 이제 이 흰색 얼룩반이 생겨가지고 양손에 생겼죠. 이게 비틸라이고 백반증이고, 이 백반증 몸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러면 백색증이죠. 알비니즘이죠. 이를 둘러싼 과도 색소 침착이 경계선을 이루는 다양한 크기의 불규칙한 반점이 생기는 것이 백반증이에요. 그래서 원인불명, 양성 후천성 피부 질환이고요. 노출된 피부, 부위가 자주 이완된다. 이게 퍼지기도 해요. 점점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백색증과 백반증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멜라닌 세포의 증식 질환을 보게 되면요. 모반, 리버스죠. 어미모 아롱질 반입니다. 이게 점이에요, 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점을 모반이라고 하는데요. 얼굴 검거나 갈색 반점, 착색된 선천성 피부 흠,
양성이지만 암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 점이 암으로 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양성입니다. 그래서 점 같은 거, 이게 청색 모반, 뭐 모발성 모반 해서 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어미모는 왜 썼냐? 옛날에는 점이 엄마로부터 온다는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엄마로 오기 때문에 어미모, 아롱질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모반이라고 하고요. 이 일반적인 점, 여기 점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반이라 한다. 악성 흑색종은 멜리그넌트 멜라노마라 하고요. 피부암 중에 가장 악성 멜라닌 색소 만들어내고요. 멜라닌 색소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긴 종양이에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이 바닥층에 있잖아요. 그죠? 멜라닌 색소에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에서 악성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가장 깊이 있는 그죠? 흑색 종이 되겠습니다. 피부의 피부암 중에 가장 악성이에요. 왜냐하면 깊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파내야 된다는 것이죠. 발바닥, 손바닥, 손톱 밑과 같은 신체의 말단 부위에 잘 생기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리 조직 검사도 해봐야지만 이게 흑색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14주차 2차시 병리학 마무리하고요. 2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병리학을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말고사도 같이 공부해서 잘 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